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심리검사 강론 관련된 적중 예상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지능이론 학자와 그 이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드너, 우리 가드너는 다중지능이론을 이야기했던 학자죠. 그래서 3수준 지능이론, 이거 잘못된 설명이죠. 스턴버그는 3원 이론 맞는 설명이죠. 스턴버그가 이제 인지 과정을 되게 강조한 어떤 지능 이론. 그래서 스턴버그는 성문적 지능, 경험적 지능, 상황적 지능 요 세 가지 3원 이론을 제시했던 학자입니다. 3번의 길포드 위계적 요인설, 위계적 요인설이 아니죠. 길포드는 복합 요인설에서 내용 조작 결과 이렇게 해서 입체 모형설을 제시했던 학자가 길포드고요. 썰스톤이 다중지능이론 아니고요. 썰스톤은 우리가 7가지 기초 정신 능력, 그래서 7PMA 이렇게 이걸 제시했던 학자고, 5번에 스피어만이 7가지 기초 정신 능력이 아니라 스피어만은 E 요인 이론, 그래서 G 요인과 S 요인을 제시했던 학자입니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2번의 스턴버그의 3원 이론입니다. 우리가 1번에 나와 있는 3수준 지능 이론이라고 하는 거, 3수준 지능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캐롤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제안한 지능 이론인데요. 인간의 인지 능력을 세 가지 층으로, 세 가지 계층으로, 그래서 1수준, 2수준, 3수준, 이렇게 3수준으로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수준은 특정 능력, 그래서 뭐 개별적인 인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뭐 단어 유창성이나 기억력이나 수리 능력 이런 걸 이야기하고요. 이 수준은 광범위한 인지 능력을 이야기해요. 광범위한 인지 능력. 그래서 일반적으로 막 8개에서 10개 정도인데 여기에 뭐 유동성 지능, 결정성 지능, 뭐 시각적 처리, 청각적 처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광범위한 인지 능력이 있고요. 3수준에 일반 지능이라고 하는 G 요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3수준이 가장 그죠? 모든 것들이 최상위 개념이 되죠. 이렇게 설명한 게 이제 3수준 지능 이론이에요. 그래서 세 개의 층으로 1수준, 2수준, 3수준. 3수준 안에 이제 G 요인이 들어가고 이 G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2수준, 1수준에 있는 것들과 것들의 가장 그것을 다 아우르는 최상위 개념이다. 일반 요인이다. 일반 지능이다. 이렇게 설명한 게 이제 3수준 지능 이론이다. 이렇게 또 잠깐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의 편차지능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규분포 과정이 적용되죠. 그죠? 정규분포 과정이 적용되고요. 디네 시몬 검사에서 사용한 게 아니죠. 웩슬러 검사에서 사용을 한 거고요. 비네 시몬 검사 아니고요. 3번 한 개인의 점수는 같은 연령 수준 내에서 비교되죠. 그렇죠. 이게 맞는 설명이죠. 4번 산출된 지능지수는 연령에 따라 동일하게 해석이 됩니다. 비율지능지수에 비해 중년 집단에 적용인 한계가 있는 게 아니죠. 비율지능지수가 그런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길포드의 지능구조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확산적 사고는 창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썰스톤의 다요인설을 확대한 것이다. 내용 조작 결과의 3차원 지능구조 모델을 제시하였다. 모형의 조작 과정에서 체계적 사고와 전환적 사고가 포함된다. 이렇게 잘못된 설명이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능을 다양한 방법으로 상이한 종류의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들을 체계적인 집합체로 봤다. 이제 맞는 설명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길포드가 복합 요인설을 설명을 해서 입체 모형설 이렇게 설명하죠. 이렇게 이제 모형을 그림 이렇게 그려줘서 내용 조작 결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모이면 이제 180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한 게 이제 길포드의 지능 구조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썰스톤의 7가지 기본 정신 능력, 이것을 더, 썰스톤이 이제 7가지 요인이 있다. 그랬더니 그보다 더 많다. 이러면서 이제 길포드가 이렇게 너무 많죠. 180개입니다. 180개 요인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180개가 내용, 지식의 그냥 내용이고요. 그리고 조작, 또 그걸 바탕으로 한 사고의 내용, 사용을 조작한 거, 그것과 바탕된 어떤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주어진 정보, 그 내용 그 자체인데 시각적인 정보, 청각적인 거, 상징, 의미, 행동 요 5가지가 들어가고요. 조작 차원은 사고의 과정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평가, 수렴적 조작, 확산적 조작이죠. 그래서 아까 그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4번에 조작 과정이 체계적 사고, 전환적 사고가 아니라 수렴적 조작, 확산적 조작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기억 파지, 기억 저장, 인지 여기에 들어가고. 결과 차원에서는 단위, 분류, 관계, 체계, 전환, 함축이 들어간다. 요것들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내용에 들어가는 거.
그죠? 내용에 들어가는 거, 조작에 들어가는 거, 결과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에 들어가는 거 5가지가 시각, 청각, 상징, 의미, 행동인데 이 단어로 나오기도 하고요. 요것이 풀어서 설명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 이해는 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 암기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K-WISC4 핵심 보충 소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휘는 언어의의 지표의 핵심 소검사, 빠진 코 찾기는 지각적 추론, 지각 추론의 보충 소검사, 행렬은 처리 속도의 어떤 지표, 처리 속도 아니죠. 지각 추론이에요. 지각 추론과 관련되는 것이고 지각 추론 안에 행렬 추리는 핵심이 되죠. 핵심. 그래서 이것은 지금 처리 속도라 그래서 잘못됐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산수는 작업 기억의 핵심이 아니라 보충이 맞아요. 그렇죠? 산수가 핵심이 됐어야 되는데 보충이 된 거죠. 그래서 보충 소검사 맞습니다. 토막짜기는 핵심, 지각의 핵심. 맞는 설명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K-WISC4 이거는 꼭 나오면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언어의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그래서 언어 이해에 들어간 핵심 소검사, 언어 이해에 들어간 핵심 소검사가 공통성, 어휘, 이해죠. 그죠? 요것이 핵심 소검사가 되고, 자, 여기에서 보충 소검사 들어가는 거. 보충 소검사는 단어 추리라고 하는 게 들어갔죠. 단어 추리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단어 추리, 그 다음에 상식, 인포메이션, 그죠? 상식, 요것이 이제 여기에 보충으로 들어가고. 지각 추론에 우리가 핵심 소검사로 들어가는 거, 토막짜기. 그 다음에 행렬 들어갔죠? 그 다음에 공통 그림 찾기. 그죠? 공통 그림 찾기. 요것이 이제 들어가고, 보충으로 들어가는 것이 빠진 곳 찾기. 그죠? 빠진 곳 찾기. 요것이 이제 보충으로 들어갑니다. 작업 기억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숫자 외우기죠? 숫자 외우기랑 우리 순차 연결. 숫자랑 가나다라 같이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보충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산수가 작업 기억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처리 속도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기호쓰기랑 동형찾기. 그렇죠? 기호쓰기랑 동형찾기가 여기 들어가고 보충으로 들어가는 게 선택. 그래서 동물 찾는 거. 그죠? 동물 모양 찾는 거. 이런 것들이 K-WISC4 이것에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보도록 할게요. 5번에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 병전 지능을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소검사로만 바르게 묶인 것은 어휘, 상식, 토막.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를 해두세요. 그래서 병전 지능 추정되는 소검사, 어휘, 상식, 토막짝이다. 이 소검사들이 점수가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병이 딱 발병하기 전에 지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야 지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전 지능을 추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병전의 지능 검사를 받아서 지능을 알고 있다면 괜찮지만 그걸 모르고 있는 경우 모르고 있을 때는 병전 지능을 추정해야 하잖아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소검사가 어휘, 상식, 토막짝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엑셀러 성인용 지능 검사에서 새로 추가된 소검사. 네, 이거 한번 볼게요. 퍼즐, 무게 비교, 지우기, 산수, 토막짜기. 퍼즐과 무게 비교와 지우기죠. 자,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또 행렬도 들어갔죠. 동형 찾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간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산수와 토막짜기는 원래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K-웨이즈4에서 전체 검사 IQ가 115일 때 이에 해당되는 T점수는 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 건데 115일 때는 T점수가 60이 되죠. 우리가 이것도 이제 구하는 공식도 있죠. 뭐 이거를 공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 또는 정규분포 곡선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정규분포 곡선에서 T점수는 50이고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60이 되고 IQ는 평균이 100이죠.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5죠. 그러니까 여기가 115가 되죠. 그러니까 115에 해당되는 T점수는 60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엑셀러 지능 검사에서 소검사별 환산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 소검사는 어떻게 돼요? 평균이 10, 표준 편차가 3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이 10, 표준 편차가 3. 이렇게 1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이제 이걸로 정규분포에서 표현할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평균이 10, 표준 편차가 3.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엑셀러 성인용 지능 검사 소검사 중에 시간 제한이 없는 것. 네. 행렬이 시간 제한이 없어요. 행렬이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기호 쓰기 시간 제한 있고요. 무게 비교, 퍼즐, 빠지고 찾기 다 시간 제한이 있는데 행렬은 시간 제한이 없어요. 대신에 행렬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냐면요. 행렬 출원이 여기에 뭐 여기에 들어올 게 뭐냐 이걸 찾는 거예요. 제가 쉬운 거 했죠 지금. 그럼 여기에 뭐 세모 이럴 때 답이 요게 되겠죠? 요거 그죠? 요게 되겠죠? 요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거. 처음엔 되게 쉬워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게 시간 제한은 없는데 이제 뭐 이런 거 빨리 풀겠죠. 근데 어려운 문제가 되면 되게 오래 시간이 걸려요. 근데 한 뭐 30초 정도가 지났다. 근데도 답을 안 한다. 그럼 한 번 좀 촉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 오는 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번 할 수는 있는데 시간 제한은 공식적인 어떤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자기보고식 성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오 PIR에서 성실성은 한 개인이 지향하는 대인관계적 특성이 아니죠. 우리 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계획성과 조직성, 그래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과 좀 관련이 되는 게 성실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설명이죠. 한 개인이 지향하는 대인관계적 특성과 많이 관련이 되는 것은 우리가 외향성과 우호성 이것이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된 설명이고요. 네오 PIR에서 5가지가 뭐예요?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 요 5가지죠. 그래서 신경증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관련이 되는 거고 우리가 외향성, 익스트로 버전에서 이잖아요. 이 외향성은 사람들을 만나기 좋아하는 거, 뭐 열성적인 거, 낙천적인 거 이런 것들과 좀 많이 관련되는 게 외향성이고 그 다음에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프니스 해가지고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선호, 그죠? 지적 호기심 뭐 이런 거잖아요. 오픈, 열려있는 거, 개방성 이것과 많이 관련이 되는 거고 우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타심과 많이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네오 PIR에서 대인관계적 특성과 많이 관련되는 것은 외향성, 그릭스로 버전과 이 우호성, 그죠? 어그리 어블리스 해가지고 이 우호성, 이 2가지가 대인관계적 특성과 많이 관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2번 성격평가 질문지 PAI에는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려는 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있다. 이게 뭐예요? 타당도 척도죠?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타당도 척도에 뭐가 있냐면 비일관성, 접인도, 부정적 인상, 긍정적 인상 이 4가지가 있죠. 맞는 설명입니다. 3번에 기질 및 성격 검사에서 인내력은 기질 척도에 해당이 된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기질 척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우리가 뭐 사회적 민감성, 그 다음에 이 인내력, 그 다음에 자극추구, 위험회피 이 4가지죠. 맞는 설명이고요. 4번 MBTI에서 외향성, 내향성은 주의 집중과 에너지 방향. 5번 MMPI2에서 L척도를 통해서 세련되지 못한 방어적 태도 탐지할 수 있다. 다 맞는 설명.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객관적, 투사적 심리검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객관적 검사의 경우 투사적 검사에 비해서 수검자의 방어적 반응을 하기가 더 어렵다. 객관적 검사가 투사적 검사에 비해서 수검자가 방어적 반응을 하기가 더 어려운 거 이게 좀 잘못된 설명이죠. 투사적 검사가 좀 더 방어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투사적 검사의 경우 객관적 검사에 비해 반응의 독특성이 더 잘 나타나고 투사적 검사의 경우 객관적 검사에 비해 평가자에 따라 결과 해석이 다양하고 4번 객관적 검사는 투사적 검사에 비해 신뢰도가 높고 5번 투사적 검사 같은 경우는 객관적 검사에 비해 실시 지점 해석이 전문 해석이 더 많이 요구되고 다 맞는 설명.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성격평가 질문지 PAI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타당도 척도도 있고 임상 척도도 있고 치료 척도, 대인관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타당도 척도 4개, 임상 척도 11개 들어가죠. 임상 척도 11개. 그 다음에 치료 고려 척도가 5개가 들어가죠. 5개. 그래서 뭐 공격성, 자살 관련, 스트레스, BGG, 치료거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척도 2개, 지배성과 온정성 이렇게 들어가 있죠.
27개 결정 문항 있어요. 맞는 설명. 문항을 하위 척도에 중복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별 타당도 높아요. 맞아요. 성격 장애를 측정할 수 있어서 축 2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요. 맞는 설명. 5번 그렇다 아니다 양분법적 평정 척도와 4점 척도를 사용하 측정한다. 이것은 4점 척도를 사용하게 되죠. 이것이 잘못됐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 MMPI2에서 재구성 임상 척도의 T점수가 65 이상일 때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RC1 하면 우리가 이것은 신체 1번 척도와 관련된 재구성 임상 척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체 증상 호소와 관련이 돼요. 그래서 소화기능 문제, 두통, 신경과적 증상과 같은 신체 증상 보고 맞는 설명이겠죠. 이게 높을 때니까. 그 다음에 RC9 하면은 우리가 경조증과 관련이 되잖아요. 지나치게 빠른 사고, 지나치게 활기와 흥분감, 고양된 기분, 짜증, 충동 맞는 설명이겠죠. 3번의 RC3는 냉소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을 신뢰할 수 없고 이기적인 존재라고 이게 높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7, RC7 불안, 짜증,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된다. 맞는 설명. 이게 역기능적 부정정서거든요. RC7의 그 이름이 역기능적 부정정서. 5번에 6, RC6은 비현실감, 환각 증상과 관련이 된다. RC6이 6번 척도 편집증과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많이 관련이 되겠죠. 비현실감과 환각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이제 A, 그죠? RC8과 많이 관련이 되겠죠. 어떤 기체적 경험과 많이 관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이 이제 가장 적절하지 않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 MMPI2의 해리스 링구스 소척도 가운데서 임상척도 4번과 8번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소외예요. 우리 4번에 나와 있는 사회적 소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번 척도에도 들어가고 8번 척도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소외라고 하는 것, 소외감, 고립감, 소원함을 느끼는 것,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과 많이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4번이 되고요. 1번에 나와 있는 냉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9번 척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9번 척도의 소척도에 들어가요. 9번 척도의 소척도. 그래서 냉정함, 9번 척도의 소척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내적 소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4번 척도, 4번 척도의 소척도 안에 들어가죠. 3번에 나와 있는 피해의식, 피해의식 6번 척도의 소척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5번에 나와 있는 자아통합계열의 억제부전은 8번 척도, 8번 척도의 소척도에 들어가죠. 선생님들이 이 소척도까지 이제 다 외우셔야 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우리 4번 척도의 소척도, 4번 척도의 소척도 뭐뭐 있냐면 가정불화, 건의불화, 사회적 소외, 내적 소외 이 네 가지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겠죠. 그죠? 4번 척도는 어렵지 않아요. 가정불화, 건의불화, 내적 소외, 사회적 소외 네 가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2번 척도, 2번 척도의 그 소척도는 주관적 우울감, 정신운동 지체, 신체 기능 장애, 둔감성, 깊은 근심 이 5가지예요. 2번 척도의 내용 소척도, 2번 척도의 소척도, 소척도도 많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주관적 우울감, 정신운동 지체, 신체적 기능 장애, 둔감성, 깊은 근심이 여기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6번 척도의 소척도 3개밖에 없어요. 여기에 들어 피해의식, 예민성, 순진성 이 3개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뭐 암기하시면 좋고. 9번 척도에는 4가지가 들어가죠. 비도덕성, 심신운동 항진, 냉정함, 자아팽차. 네, 이것도 암기하셔야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MMPI A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MMPI 2와는 다르게 S 척도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비전형 척도는 F, F1, F2로 구성되어 있어요. 맞는 설명이고요. MMPI 문항들 중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은 문항들을 제외했고요. 가정문제 척도는 청소년용에만 있는 내용 척도로 가족과의 갈등을 보여준다. 이건 아니죠. 4번이 잘못되었어요. MMPI2에도 내용 척도 안에 가정문제가 들어갑니다. 청소년을 위해 개발된 청소년에게만 있는 것 4가지 이걸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죠. 소외, 품행, 낮은 포부, 학업 문제, 그죠? 학교 문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5번 성격병리 오요인 척도는 MMPI2와 같이 5개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설명이죠. 그리고 MMPI-A에는 재구성 임상 척도가 또 없죠. S 척도가 없고 재구성 임상 척도가 없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1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MMPI2 임상 척도 해리스 링구스 소척도는 무엇인가? 일상생활에서 재미나 보람을 갖지 못한다. 정신을 집중하기 어렵다. 예전에 한 일에 대해서 후회, 죄책감, 양심의 가책을 경험하지만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 과도하게 술을 마실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되게 어렵죠. 답은 5번에 우리가 4번 척도 가운데 내적 소외.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적 소외가 높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불행감, 정신집중 어려움, 일상에서 재미 보람 못 느끼는 거, 후회되지만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 술을 막 마시는 거, 이것과 관련이 돼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번에 나와 있는 주관적 우울감은 우리 2번 척도 안에 들어가는 주관적 우울감이잖아요. 내용소척, 그러니까 2번에 들어가는 임상소척도, 그죠? 2번 척도의 임상소척도죠. 2번, D1, 주관적 우울감. 이것은 불행감, 울적감, 우울감 느낄 때가 많은 것과 관련이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D4 둔감성도 우리가 2번의 임상소척도예요. 그래서 이 둔감성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처리할 힘이 모자란다 이렇게 느끼는 것과 많이 관련이 되고, 깊은 근심 3번에 나와 있는 D5 깊은 근심, 이것도 깊은 근심에 빠져서 곰곰이 생각하고 우는 경우가 많은 거. 4번에 나와 있는 PA1은 6번 척도의 임상소척도죠. 이것은 살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는 것과 관련이 되겠죠. 이렇게 내용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MMPI2의 상승 척도상은 반복되는 범법 행위로 인해서 정신감정을 목적으로 병원에 강제 입원. 네, 4번이 들어갔을 확률이 높네요.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 무력감을 느끼고 만성적인 적응 문제가 있다. 술이나 약물을 남용한다. 이거 관련되는 거 답은 2번. 이사. 그죠? 이사와 많이 관련이 되죠. 그래서 이사는 충동적인 행동, 법률적인 문제 많이 나타내는 거. 1,3은 신체 증상 호소가 나와야 돼요. 심리적 문제를 신체적 증상을 표현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2,9는 우울과 경조증이 같이 나타나는 게 설명이 돼야 되고요. 6,8은 사고에 있어서 어려움이 나타나야 돼요. 사고에 있어서 어려움. 7, 8은 정서적 혼란 이런 것들과 많이 관련된 것들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있는 것과 가장 관련이 되는 것은 이번에 이사다. 18번 MMPI2의 각 척도와 하위 영역 소척도 짝이 바르게 된 것은 우리가 보충 척도, 분노 척도는 내용 척도에 들어갑니다. 내용 척도, 외상후 스트레스는 보충 척도에 들어가요. 임상 척도, 통제 결여는 우리 성격병력 오요인 척도에 들어가죠. 그럼 재구성 임상 척도에 의기소침 RCD에 들어가죠. 맞죠? 이것은 다른 거 다 몰라도 4번은 확실하게 알잖아요. 이런 그죠? 이런 거 RCD. 5번의 내용 척도, 억압 척도는 보충 척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MPI2에서 내용 척도에 들어가는 거, 불안, 공포, 강박, 우울, 건강능력, 기태적 정신상태. 기태적 정신상태, 이것이 우리가 내용 척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분노, 냉소적 태도, 반사회적 특징, 이것도 내용 척도예요. A유형 행동, 내용 척도예요. 낮은 자존감, 사회적 불평감, 가정 문제, 그죠? 이런 것들, 직업적 곤란, 부정적 치료 지표, 이런 것들 내용 척도고. 보충 척도에 들어가는 거, 불안 내용에도 있고, 이제 보충에도 있어요. 불안, 억압, 자아 강도가 보충입니다. 지배성, 사회적 책임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것도 보충이죠. 이런 것들 좀 확실하게 알아둬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1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주제통합검사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수검자의 성과 연령에 따라 카드를 선정하고요. 모든 수검자에게 적용되는 공통카드는 총 20장. 모든 수검자에게 적용되는 공통카드가 20장은 아니죠. 모든 수검자가 20장을 검사를 하는 건데 공통카드는 우리가 11매. 그래서 총 31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11장. 이것이 모든 수검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그래서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20매의 그림인 거죠. 이게 약간 잘 읽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문제였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피검자의 이야기는 의식의 흐름을 반영함으로 방해하지 않는 게 좋고요. 머레이는 욕구압력 분석법.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의 성향, 갈등 등 예측 간접적으로 표현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의 TAT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주제. 도판 6BM인데 키 작고 나이 든 여인이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바라보고 키 크고 젊은 여인. 남자 여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모자 부부 갈등 이렇게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MPI2와 로샤 검사에서 정신병리의 심각성, 지각적 왜곡. 자, 로샤에서 정신병리의 심각성과 관련되는 것은 비전형적인 반응, F척도와 관련이 되죠. F척도와 관련이 되고. 지각적인 왜곡, 로샤에서 지각적인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질이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로 본 거. 그래서 X 마이너스 퍼센타일.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퍼센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점의 특징과 맞지 않게 형태를 사용한 비율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각적 왜곡 문제와 많이 관련이 되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번에 나와 있는 SC 척도, 이것은 우리가 8번 척도와 관련이 돼서 정시적 혼란, 불안정한 상태, 이것과 많이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EB 나와 있죠? EB. 노샤 검사. EB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반응 스타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개인이 어떤 반응 스타일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인간 운동 반응 총점하고, weighted sum C, 컬러 반응. 그죠? 가중치가 부여된 컬러 반응의 총점. 이것을 이제 합한 건, 이거 대 이거 비율인 거죠. 이거 대 이거 비율. 그래서 EB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M이 높다. 인간 운동 반응. 이게 높게 나타났다. 그럼 욕구 충족을 위해서 내적인 사고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거고, 이쪽이 높다. 컬러 반응이잖아요. 색채 반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욕구 충족을 위해서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EB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반응 스타일을 볼 수 있는 게 EB고. 4번에 나와 있는 EA가 있죠. EA. 이게 자원이죠. EA가 뭐예요? M하고 weighted sum C를 다 더한 거죠. 개인의 반응 스타일이 다 더해진 거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자원. 자원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걸 보는 게 EA죠. 그 다음에 3번에 나와 있는 A 대 P. 이거는 운동 반응의 능동 반응과 수동 반응이에요. 이것은 적절해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적절해야 돼요. 그래야 인지적 융통성과 관련이 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을 경우, 많이 적정한 비율이 돼야 되는데, 치우쳐 있을 때, 사고 활동에서 인지적으로 되게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요 A 대 B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나와 있는 AFR은 정섭이죠? 정섭이. 그죠? 정섭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1번부터 7번까지의 총 반응수에서 8번 반응, 9번 반응, 10번 반응수. 이렇게 구하죠. 이렇게 구하는 게 정섭이. 21번에 이것과 관련된 것은 1번이 답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2번 MMPI2의 타당불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작위로 반응하면 F척도와 트린이 아니라 불인이 올라가요. 그죠? 무작위 반응. T는 고정 반응이잖아요. 2번 모든 문항에 아니다로 반응하면 트린 점수가 상승. 맞죠? 2번이 맞네요. 3번 불인은 내용이 상반되는 문항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트린입니다. 트린. 불인은 내용이 유사하거나 상반된 문항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불인이고요. 트린은 내용이 상반된. 그래서 3번 설명도 잘못했고 4번 불인과 트린 T점수가 모두 상승하면 F척도의 T점수도 상승하면 부정왜곡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돼요? 이게 그냥 비일관적으로 반응한 것과 관련이 되는 거죠. 5번 모든 문항에 그렇다라고 반응하면 트린 점수가 상승한다 그랬죠? 트린이 모두 yes, 모두 아니요 할 때 트린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2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엑스너 종합 체계에 따른 루샤 검사의 채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S는 단독으로 기호할 수 없다. S가 뭐예요? 반응 영역 가운데 S, 공백 반응한 거죠. 이것은 단독으로 기호화 못합니다. 맞는 설명이죠. 평범 반응을 기호할 때 평가자의 주관적 기준에 따르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3번 잉크 반점의 전체와 흰 공간을 사용한 경우에 WS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기호하고 잉크 반점 중 아주 작은 부분이 제외되어도 W로 기호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반응은 D죠. D. 그죠? 그래서 반응 영역이 4개죠. W, D, DD, S 이렇게 4개고 W는 전체한 거, 흔한 부분 반응, 흔하지 않은 부분 반응, 그 다음에 공백 반응. 근데 S는 혼자 기호하진 않는다. 23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의 로샤 검사 우울증 지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울증 지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은 3번이에요. 3번에 나와 있는 FV, VFV 이게 우리가 차원 반응이잖아요. 음영 차원 반응. 요거에다 FD는 형태 차원 반응이고 차원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을 입체로 보는 거죠. 거리감으로 보는 거, 깊이감으로 보는 거 이게 차원 반응이에요. 그게 2보다 높다. 이것은 자살 지표에 들어가요. 자살 지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울증 지표에 해당되는 거 알아두세요. 우울증 지표는 이 차원 반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FV, VFV가 0보다 많거나 또는 FD가 2보다 많은 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살 지표는 그것과 다르게 3번처럼 FV, VFV
FD 요거 다 더한 게 2보다 많은 거 이럴 때 자살 지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울 지표에 들어가는 게 1번의 FV, VF, V가 0보다 많거나 또는 FD가 2보다 많은 거고 2번의 컬러 쉐이딩 블라인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컬러 반응과 우리가 음영 반응 이것의 어떤 혼합 반응이 0보다 많은 거 또는 S 공백 반응 요 공백 반응이죠. 요것이 2보다 많은 것과 관련이 된다. 그 다음에 4번에 나와 있는 정섭이가 좀 그죠? 떨어지는 거죠. 또는 혼합 반응이 너무 많이 안 나온 거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고 5번에 모비드한 반응 그죠? 깨진 찢어진 이런 반응이잖아요. 우리가 특수 내용 가운데 들어가는 거 이게 2개보다 많거나 또는 2 곱하기 AB 이것이 뭐예요? 주지화 반응이죠. 주지화 반응이 좀 높은 거 이럴 때 우울증 지표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심리검사 내용 가운데 적중예상 문제 심리검사 가운데 24번 로샤 검사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